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이 문제를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저처럼 여기 안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포크를 눌러주셔야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른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문제를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제 문제가 뭐예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그리고 그 대신 조건이 숫자와 사칙연산 금지,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죠? 네. 컨트롤 F5 누르게 되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A는 5, B는 10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A는 10, B는 5를 써달라고, 5를 출력해달라고 저 문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 5를 넣는다 했을 때 그냥 A에다가 10을 넣었고 B에다가 바로 5를 넣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근데 조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숫자와 사칙연산을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칙연산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가 이제 사칙연산인데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5 더하기 5, 뭐 예를 들어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칙연산을 해서 하게 되면 5 더하기 5라는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되어서 계산된 그 값이 A로 들어가게 되고 B 또한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되어서 B 변수 B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보시면 A는 10, B는 5 이렇게 출력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숫자와 사칙연산을 금지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 제가 메모장을 간단하게 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백업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폴더라든지 뭐 외장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등등 어쨌든 백업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백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방식을 기억해서 우리는 A가 5, B가 10 이런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C라는 걸 선언을 하게 될 거고 대입연산자에다가 C는 A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C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죠? C에 당연히 C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왜요?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 5가 저장되어 있는 A를 이제 C에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C 안에는 5라는 값이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 더 A라는 걸 변수를 선언을 하고
a에다가 b라는 값을 넣기로 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수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a에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죠? 자, b 안에 변수 b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재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b를 넣게 되면 b 안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이 a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안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에 일단 1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점 포맷해서 a를 하게 되면 10이 분명히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b라는 걸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서 우리가 a를 c 안에다가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c에 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 b를 재활용하여서 다시 변수 b를 선언하고, 그리고 대입연산자 그 안에다가 어떤 걸 넣게 되냐면 c라는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일단 a 안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c 안에 a라는 값, 즉 5라는 값이 c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a 안에 b 안에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10이라는 값이 a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c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c를 이제 변수 b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b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 바로 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LS에서 자, 지워버리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C는 C에다가 A라는 값을 넣고, A에다가 B라는 값을 넣고, B에다가 C라는 값을 넣고 했을 때, 이제 A는 10을, 그리고 B는 5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그 수합이라고 하거든요. 수합.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테스트, 코딩 테스트 할 때 간혹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 수합에 대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